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 소프트에서는 서울시가 횡단보도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상권 침체를 우려하는 지하상가 상인과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과 8년째 공사 중이지만 아직도 공정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8월 둘째 주 뉴스 소프트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종로구 광장시장 일대에 횡단보도 설치를 두고 주민과 지하상가 상인 간의 갈등이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은 지상으로 다닐 수 있는 편한 보행권을 주장하고 상인은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상권이 죽는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 조정을 해결해야 할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강혜진 기자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종로구 광장시장 일대에 횡단보도 설치를 두고 갈등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7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우선 이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한 지점을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종로구 양녕길에서 이 광장시장 북이문을 마주한 종로 5가 교차로 일대입니다. 아마 이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잘 아는 곳이죠. 잘 알죠. 보령약구 입구에서 광장시장 방향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왕복 6차선 도로에는 현재 이 중앙에 무단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간이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무단 횡단이 안 되겠죠. 네. 평소에도 무단 횡단이 좀 이루어지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곳을 지나가려면 상인은 물론이고 또 우리 지역 주민 모두가 다 지하 상가의 계단을 이용해서 광장시장을 가거나 또 광장시장에서 보령약구 입구로 나오거나 현재 지금 계단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이때 그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이 노약자나 장애인분들 상당히 이동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미 이 횡단보도 설치 요구한 시점부터가 2009년이에요. 그때를 지금 시작으로 보면 벌써 7년째 지금 횡단보도는 설치가 안 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이 다 이렇게 오래된 지하 상가의 계단을 이용해서 통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횡단보도 설치 여부를 놓고 지역 주민과 또 이 지하 상인들 사이에 지금 이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종로 5, 6가 쪽이면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테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에스컬레이터가 따로 설치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단이기 때문에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횡단보도가 아까 승인이 좀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인 거죠? 우선 그 이곳에 횡단보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횡단보도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통심의위원회 절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통량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유동인구를 조사해야 되다 보니까 고해 이제 결과를 이제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미 2009년도에 서울시에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가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 이미 민원이 접수가 됐었고요.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종로 5, 6가 이 지역에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 곳인지 심사를 해달라. 이제 그래서 그 승인 절차에서 심사를 한 결과 2008년도더라고요. 2008년도에 이제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승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거죠, 이제.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건 이 지하 상권의 반대, 그리고 이 종로 5, 6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하 상인들끼리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서울시에 뭐 항의 탄원서도 쓰고요. 당연히 설치하게 되면 지하 상권이 죽고 또 지하 경제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반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립관계가 주민과 이제 상인 간의 대립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편에서는 그 위에 있는 상인들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위에서 뭐 그 어떤 물건들을 나르는 상인들이라든가 이렇게 한복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면을 배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주민들 보행권이냐 아니면 상권이냐 이 두 마리 토끼 이거 다 놓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곳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서울시?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지하 상권만 해도 한 29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종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동역 그리고 남대문 일대 요 일대를 다 포함하면 29곳의 지금 지하 상권이 있는데 상당히 많네요. 네, 굉장히 많아요. 대다수 그 보행권을 중시한 게 아마 서울시가 2008년도인가요? 9년부터 이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보행자를 위한 이 보행권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를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하 상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도로교통법상 당연히 횡단보도는 상권, 즉 지하 상가 입구나 육교의 반경 200m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법이 명시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알아보니까 이 보행권을 중시하는 상황에서는 이 서울지방경찰청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더라고요. 위법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서울시방경찰청도 이 종로 5, 6가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횡단보도 설치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하상가 상인들은 우리가 보행권을 만약에 횡단보도를 하게 된다면 상대 측의 우리 지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는 뭐 에스컬레이터 설치도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횡단보도를 하지 말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노약자나 장애인, 뭐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게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상권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사실 취임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로 다이어트, 그렇죠. 그 보행자 중심의 거리,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차량 중심이었던 서울의 교통 체계를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으로 지금 바꾸겠다는 그런 패러다임이 있는 네.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부작용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전에 있던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시스템을 의존하고 있던 이제 사람들도 움직이게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네. 불거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더니 이렇게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상가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시 전체 지하 상가가 한 29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하 상가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회안역 그리고 남대문 옆에 있는 이제 명동시장 그리고 또 뭐 강남역 일대에도 최근에도 생겼고요. 또 얼마 전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도 지하에 이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면서 바로 앞에 이제 횡단보도가 설치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점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권을 중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하 상가 쪽 이동보다는 횡단보도 이동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럴 수밖에 도심 없죠. 자체가. 네. 그 매출 타격은 얼마나 입은 겁니까? 보통 그 상인들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제 횡단보도가 생기고 대표적으로 이제 명동 지하상가거든요. 을지로역 입구에. 그래서 횡단보도가 생기고 그리고 또 상인들 요구에 의해서 또 에스컬레이터 설치한 곳도 있고 또 서울시가 회원역 같은 경우는 회원고가를 철거할 당시에 이제 서울시가 이제 그 지하 상가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평소 매출보다 한 70%? 오. 네. 굉장히 타격이 크더라고요. 평소 매출보다 70%가 떨어졌다는 건 거의 뭐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거의 뭐 문 닫은 곳도 있고요. 벌써부터 뭐 몇 군데는 임대 문의를 의뢰한 곳도 있고 70% 이상 급감하다 보니까 일단 지하 상권이 많이 죽고 있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상인들이 좀 자구책을 이용해서 네. 그래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곳도 좀 있다고요? 좀 소개 좀 그곳이 해주시죠. 바로 이 명동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그 위치인데요. 이곳은 그 서울시가 아니라 이 지하 상인들이 자구책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금을 모아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해서 상권을 살리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곳은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분들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지하 상인들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서울시가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돈이 붙드는 거죠. 돈이 워낙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조건부로 회원역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회원고가를 없애는 대신에 상인들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넣는다고 하는 거였고 명동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인들이 자구책으로 스스로 십시일반 모아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했습니다. 또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렇죠. 만들었겠습니까? 2013년도에 이 지역에 이제 에스컬레이터 설치되면서 그 앞에는 또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그나마 상인들은 지금 뭐 매출이 한 70% 전국적으로 지금 다 급감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그래도 현존하는 상황이긴 하나 예전만큼은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 상가는 굉장히 낙후된 곳이 많기 때문에 슬럼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소중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지하 상가도 이런 곳은 좀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지하 상가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와 노원 월계동에 이르는 동부 간선도로 확장 공사가 8년째 이뤄지고 있지만 공정률은 46%에 불과해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덩달아 예산도 2천억 원 가까이 늘어 눈덩이처럼 불었는데요. 결국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한 동부 간선도로 확장 공사는
다시 예산 문제로 악순환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어서 심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지지부진한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 이야기죠. 네. 저도 이제 노원구에 예전에 이제 취재하러 가다 보면은 공사가 한창 중이라 사실 차가 많이 막혀서 취재 늦은 적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예. 굉장히 불편한데 어떻습니까? 현재 그 처음부터 그 공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현재 상황이 어떻죠? 네, 일단은 동부간선도로 원래는 2007년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된 거고 용역 기간까지 합하면 2004년부터 이 공사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200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애초에 2013년도에 끝내려고 했던 건데 이게 계속 미뤄지고 늦춰지고 하면서 2015년으로 완공 목표 기간이 변경됐다가 다시 한번 또 2017년으로 변경되고 이랬던 곳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 그러니까 노원구와 의정부 사이 그 지점에서 강남 쪽까지 한 33k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목표는 2017년이라고 하지만 글쎄 하는 목소리부터 나옵니다. 자, 먼저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자, 이 동부간선도로 지금 공사 구간은 의정부시계에서 월계, 그러니까 노원구와 인접해 있는 도로가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쪽, 그러니까 의정부하고 맞닿아 있는 쪽이 309고 저 부분에서 지금 이제 지하화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 보면 56%, 2017년이 완공 목표인데 아직까지 50% 절반 정도밖에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죠. 지금 공사가 시작한 지 8년 됐죠? 그렇습니다. 8년 됐는데 지금 공정률이 24%밖에 안 되는 곳도 있네요. 지금 109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24%. 네. 전체 합치면은 지금 절반도 안 되는. 예, 한 공정률인 46%, 예, 총 공정률은 46% 정도 되는데, 자, 확장 공사, 어떤 공사인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확장 공사는, 중랑천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 편이 노원구, 그 좌측이 이제 도봉구라고 하면 노원구하고 맞닿아 있는 이 동부간선 도로를 노원구 이외에 그러니까 반대쪽인 이 도봉구 라인에도 이 선을 하나 도로를 만들어서 한쪽 편은 그러니까 노원구 쪽은 아예 그냥 하행만 갈 수 있도록 하고 이 도봉구 쪽 라인은 중랑천변을 해서 도봉구 쪽 라인은 이제 상행선만 다닐 수 있도록 해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지금 상한선 라인, 그러니까 노원구 라인 쪽에만 이제 원래는 도로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일방으로 그 노원구 쪽에는 상행선, 도봉구 쪽에는 하행선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왕복 4차선, 왕복 6차선 이런 도로는 이제 일방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편도 4차선, 편도 6차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그 공사가 지금 8년째인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전체적인 공정률이 46%. 이거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올해는 46%인데 사실 지난해는 44%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고작 1년 동안에 2% 네. 오른 건가요? 거의 뭐 공사를 했다고 말하기 좀 민망한 무슨 그런 사부를 스타일이죠. 했나요, 그냥? 굉장히 좀 진척되고 있는 공사인데 이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모든 공사든 돈을 좀 쓰고 관심을 갖고 뭐 설계 변경은 당연한 일이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들이 좀 빨리빨리 됐어야 되는데 굉장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쓸 돈 정도만 쓴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공사가 광역도로로 지정이 된 공사예요. 광역도로로 지정이 그러니까 지자체와 지자체를 넘나드는 도로는 광역도로로 지정을 이제 정부에서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정을 받게 되면 정부에서 돈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에 그러니까 전체 도로 뭐 보수면 보수, 새로 신설이면 신설, 모든 공사의 50%를 정부가 주도록 법률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기재부에서 상한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전체 뭐 50%라고는 하지만 전체 한 1,000억 정도를 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억 그걸 이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 한 공사에 네. 지자체에 줄 수 있는 돈은 딱 1,000억으로 지금 정해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정부랑 서울시가 그 6대4로 나눠 가졌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 기재부에선 줄 돈이 없다. 네, 현재 그런 그 상황.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한정 지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너무 예산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지방이랑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뭐 큰 사업의 경우는 뭐 2천억, 3천억이 들어가기도 하고 작은 광역도로 사업인 경우 뭐 100억, 2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정부에서는 줄 돈이 없다고 해놓은 상황인데 노원갑의 이노근 의원이 추경에
쪽지 예산으로 한 250억을 적어 넣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런 기재부 지침이 이제 지침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의 50%를 줄 수 있다는 이 법률이 있지만 기재부의 내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이제 뭐 전액 삭감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그 추가 경정 예산에는 좀 포함이 되지는 않았고요. 좀 인호근 의원 취재를 좀 더 해보니까 내년에 정규 예산으로 좀 편성을 하려는 좀 움직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토부와 또 이제 기재부 또 서울시 이렇게 관계자들을 모아서 굉장히 좀 협의를 계속 여러 차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호근 의원도 지금 뭐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아마도 주민들 눈치 보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발빠르게 지금 움직인 것 같고요. 예. 자, 이거 하도 진척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는요, 기가 막히게 민자유치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예, 이건 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서울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출처가 지금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민자 유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금 노원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 109, 209, 309 있는 이 확장 공사 구간이 이 구간에 이제 미흡한 부분을 차라리 그냥 민자 유치로 충당을 해서 한 8km 정도 닿으면 이제 8km 정도 좀 될 텐데 그 구간을 민자 유치로 해서 좀 공사를 앞당겨 보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주민들한테 돈을 내라는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민자 유치를 그렇죠. 하겠다는 거는 유료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민자 유치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도로가 유료로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죠.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의정부나 별내에서 강남으로 관통을 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동안 많은 피해를 봐왔다. 때문에 그 주민들이 내는 돈보다는 그 외지에서 이 관통해 나가는 이런 차량들에서 아마 부담이 좀 생길 것 같다. 그리고 일단은 공사가 어느 정도 재정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뭐 돈을 안 썼다고는 하지만 거의 뭐 한 3천억 정도를 썼으니까 그 정도 예산은 이미 들어갔고, 근데 추가적으로 뭐 공사를 더 한다 그러면 크게 그 유료가 큰 값으로 이렇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민자유치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는 논리인 것 같고요. 이 돈은 돈대로 드리고 모자라니까 민자유치 얘기 나오고 민자유치 하게 되면 결국에 유료화돼서 주민들만 덤탱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곽순환도로가 강북 주민들한테 피해 입을 대로 입혔습니다. 도대체 누구 배 불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돈 없다는 얘기 그만하시고 주민들 울상짓게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노원구의 노원신문은 일면 톱으로 노원구 관내 자전거 사고에 대해 다뤘습니다. 노원구는 지난 3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노원구민 누구나 5만 원의 자가 부담만 하면 1억 원까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할 경우엔 400만 원,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는 500만 원이 지급되며 6일 이상 입원할 경우에도 1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원구는 지난 4개월 동안 96건의 사고가 접수됐고 그 가운데 85건에 대해 3,6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문제는 갑작스러운 자전거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 좋지만 너무 보험만 믿고 안전에 대한 인식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보험을 수원시도 들고 있는데 지난 2012년부터 가입해 현재까지 수원시가 보험사에 지불한 금액은 9억 원인 반면 지급된 금액은 12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손해만 보는 장사를 계속할 일은 만무하기 때문에 수원시의 보험 가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도 차라는 생각 하에 안전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보험금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노원구는 1억 원을 들여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만큼 안전교육 체계 마련에도 노력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서대문구의 서대문 사람들은 일면 톱으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홍은 사거리 앞 유턴이 사실상 확정된 것에 대해 실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시행 후 서울시에서는 최초 사례입니다. 홍제동 유진상가 앞은 지난 2004년 버스 중앙차로제가 신설되면서 좌회전과 유턴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이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 와야 했는데요. 이에 일부 주민들은 홍은사거리 바로 전 사거리에서 자회전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명 활동을 벌이고 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상호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턴 허용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3년간 우 의원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현재 왕복 6개 차로 가운데 마지막 차로의 폭을 줄이고 버스 전용차로 정지선을 후퇴시키면 유턴 차선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주민 민원이 정치 싸움으로 번져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는 편가르기 현상마저 보이기도 했습니다. 새누리와 새정치의 정치 논리에 따라 집회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유턴 확정 후에는 서로 내덕이라며 경쟁적으로 보도자료 내기에 바쁘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경쟁보다는 하나의 사안을 함께 고민하는 협동이 지역 정치권에서는 더 필요해 보입니다. 강북구의 북부신문은 12면 좌상단에 메르스 여파로 침체되어 있는 관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강북구가 대대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강북구는 메르스 창궐 당시 자가격리자 한 명 없이 청정지역을 유지했지만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기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구는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주축으로 17개 사업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지원은 물론 저리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도 이어집니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에도 지원에 나섭니다. 메르스로 연기된 지역 행사로 일자리를 잃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이어집니다. 구는 하반기 공공분야 예산을 조기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메르스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메르스로 우리가 가장 크게 잃은 것은 신뢰였습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고 의료기관을 믿지 못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대처할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당시 주민들은 갈팡질팡하는 지역 보건소를 지켜봤고 열만 나도 환자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이때를 틈타 이권을 논하는 지역 병원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접선하듯 찔끔찔끔 내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지원책보다는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을 위한 치열한 고민이 없었기에 호미로 막을 것을 이제는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형국이 된 동부 간선도로 확장 공사. 신뢰는 잃고 퍼주기식 표밭 공략으로만 일관하는 자치구의 메르스 대처가 한심하기까지 했던 한 주였습니다. 8월 둘째 주 뉴스 속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속 시원하고 깨알 같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